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거울 속 현실에 찌들 대로 찌들어버린 나와 마주칩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돌리면 TV 속에 화려한 삶을 사는 유명인이 보입니다. 부럽고 어쩐지 내가 초라하게만 느껴지죠. 당황스러운 건 이런 마음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아니 가까울수록 더 잘 생긴다는 거예요. 미국의 소설가 고어 비달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는다. 네, 가까운 사람을 질투할 때 내가 참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너무 자책하진 마세요. 원래 그런 거래요. 불 속 솟아오르는 시기, 질투, 시샘은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기와 질투가 끓어오를 땐 우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활활 타오르는 이 마음의 불을 끌 순 없을까요? 이 불이 나를 덮쳐서 태워버리기 전에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언제나 남을 쏘려다가 자신을 쏜다.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나한테 질문해 보세요. 이 시기와 질투의 화살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더 아프지 말자. 우리 산책할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효원입니다. 부산의 미래 에코델타 시티의 비전과 계획된 중앙공원, 아이의 미래를 위한 유치원 초중고 예정의 안심학군까지 360도 에듀 파노라마를 한 걸음에 누리다. 에코델타 시티 대성 베르일. 그랜드 오픈 051-783-7000 부산 에코델타시티 PFV. 원정의 명료한 아침. 네, 5월 13일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67번째 산책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효원입니다. 이 세상에 시기, 질투, 시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드는 감정, 이걸 잘 흘려보내면 되는데 이 시기와 질투가 지나칠 땐 문제가 되죠. 타인과의 계속되는 비교에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지거든요. 맹자의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언제나 남을 쏘려다가 자신을 쏜다. 그러니까 자신을 쏘지 않기 위해서,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타인과 남이 아닌 나에게 집중해 보세요. 우리 산책할래요 67번째 산책, 원정의 요가 명상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만났을 때보다 좀 더 가까워졌잖아요. 네. 저는 한 걸음이 아니라 훅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조금 입에 담기가 부담될 수 있는 주제예요.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뭐, 네. 너 질투심 많지? 이러면은 네. 뭐 뭐지? 저런 질문을 약간 뭐 만약에 있더라도 왜 네. 그냥 뭐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질투심은 네. 꼭 시기심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졌어요. 시기 질투라고 보통 맞아요. 붙여서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시기 질투라 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정말 같은 단어면 그냥 한 단어일 텐데 시기 질투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시기심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질투심에 대해서도 좀 찾아봤는데요. 네. 내용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학문적인 뜻이 있었다고? 약간 이런 느낌까지 갖게 되면서 이거 진짜 위험한 거네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2주에 걸쳐서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네, 네. 근데 서 아나운서님 워낙 외모도 그런데다가 뭐 금수저 쪽 아닌가 싶어서 시기와 질투를 좀 한 몸에 받지 않았을까? 아니셨나요? 뭐 받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네. 그냥 뭔가 학문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서효원 아나운서님의 네. 경험을 기본으로 해서 얘기를 합시다. 앞에 이제 네. 얘기하기 전에 우리 네. 오프닝 하기 전에 이제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효원 아나운서님의 경험도 같이 섞어서 네, 저 좋습니다. 그렇게 뭐 시기 네. 질투 받았다는 뭐 그런 경험이 그다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그 내용도 섞어서 좀 일상생활에서 시기 질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네. 또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면서 네. 조금 더 학문적이고 심리 뭐 또는 정신 분석, 요가적이고 명상적인 부분까지 조금 아주 세세하게 네.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정말 어떤 내용을 다룰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네네. 그럼 먼저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한 명상 말씀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투심은 나와 타인을 구분하고 온전하게 사랑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만들어지는 어두운 장막과 같은 감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질투심은 오감을 갖고 있는 동안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질투심은 생각으로 만들고 마음으로 담게 되는 것이기에 생각과 마음을 긍정적이고 밝은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타인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타인의 행복이 나의 머리와 가슴을 태우게 하는 질투심은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오롯하게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잊게 할 만큼 어둡고 또 우매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시오 라즈니 씨는 질투심이 심한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질투심은 내가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알게 되면 혐오하게 되어서 다시는 질투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다시 찾아와서 더욱더 스스로를 미워하고 화나게 하는 감정이기에 질이 나쁜 화의 감정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질투심을 바탕으로 한 말과 행동은 늘 괴롭고 힘든 일들을 밀물처럼 들어오게 하고 사랑스럽고 또 따뜻한 마음을 썰물처럼 쓸어가 버리기에 삶을 외롭고 힘들게 만드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능력마저도 힘을 잃게 하고 불태우게 하는 감정이 내 마음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과감히 등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질투가 부르는 우매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투심과 시기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감정의 영역을 요가적인 측면 그리고 정신 분석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말씀을 한번 해주실까요? 이걸 정리하느라고요? 책을 몇 권을 봤는지 거기에다가 원서까지 스와미 라마 선생님의 그 히말라야 요가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고요. 이분은 그 현대 요가를 과학화시켜서 전 세계에 알려주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그러면은 감정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조금 더 다른 어떤 측면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분이 나누어 놓은 7가지 감정의 특징을 한번 찾아봤어요. 7가지요? 네네. 그랬더니 거기에 역시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구나 화, 자부심, 애착, 집착은 탐욕으로도 나눠지고요. 네. 거기다가 자만, 질투심, 이거를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수행은 불가능해진다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건 자부심과 자만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에서는 그거 가져야 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요가적으로는 그거 위험해. 그거 수행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을 불가능하게 해라고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욕구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식욕, 성욕, 수면욕, 자기 보존욕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7가지 그 일어나는 감정을 잘 조절할 때 결국은 깨달음의 지혜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질투심을 조절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삶에 있어서 요가적으로는 내 삶의 숙제를 다 해결하고 삶의 언덕을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걸 또 요가적으로 봤을 때 오쇼 라즈니 씨 아주 유명한 분이었죠. 요즘은 그렇게 이 책이 많이 팔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 오쇼 라즈니 씨 같은 경우에 이 질투에 대해서 질투에 대하여라는 책을 낼 정도로 많은 부분을 정리했는데요. 네. 질투하는 사람, 저 이 내용이 진짜 와닿았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질투하는 사람은 지옥에 살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질투에 불타면요. 네. 다른 어떤 생각이 안 들고 오로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만약에 그게 누군가의 대상이라면 네. 그 상황에 막 몰입하게 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떡하지? 저걸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 질투심에 대해서 나중에 학문적으로도 더 풀어놓은 게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보면 이게 두려움과 연결된다고 해요. 두려움. 네네. 네.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은 지옥 속에 살기 마련이고요. 네. 비교하지 않고요. 그리고 비열함과 속임수 속에 살지 않으면 질투심은 사라진다. 이게 가능할까요? 맨날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촉감으로 느끼고 네. 누군가 함께 일하게 되잖아요. 음. 하다못해 이제 만약에 서효은 아나운서랑 저랑 같이 뭐 글을 정리를 한다거나 뭐 뉴스 하시잖아요. 네. 뉴스를 했는데 누구는 어떻게 뉴스 잘하던데 누구는 어떻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공격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비교를 하게 되죠. 예, 비교하는 거야? 네. 약간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나도 좀 칭찬해 주지. 왜 또는 그녀만 칭찬하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이제 질투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깊게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있다는 게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밀려나면 내가 뭔가 피해를 받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을 누구나 갖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질투심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지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뒤에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이걸 어떻게 없앱니까?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렵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면의 보물을 성장시킬 때. 이 내면의 보물. 이러면은 내 안에 있는 재능이기도 하고요. 요가적으로 보면 신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보는 모든 감각을 거두어들여서 내면에 있는 보석 같은 당신의 그 가치를 보세요. 그럴 때만 질투가 사라져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제가 딱 보면서 펜을 탁 놓으면서 아니 이거 깨달아야지만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뒤에 말은 조금 더 쉬운 게 그러니까 온전히 타인과 비교하는 내가 되지 말고 네. 온전한 그냥 나로서의 내가 되면 질투심은 사라진다. 물론 우리는 다 알지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존재계 자체가 만들어준 그 방식 그대로 당신 자신을 사랑해보고 당신 자신을 존중해보세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치가 있고 누구나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 내 가치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왜 자꾸 바깥으로 시각을 돌려서 누군가 비교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당신의 재능은 자꾸 덮어버리고 네. 당신의 가치는 왜 덮어버립니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누구나 가치가 있다. 그쵸. 고유한 가치가 있다. 그쵸. 그런 말 많이 근데 들었죠. 근데 비교를 자꾸 또 하게 되고 맞아요. 네.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예. 네. 서 아나운서님도 그러세요? 네, 저도 가끔은 그러는 것 같아요. 질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시기 질투심 서 아나운서님 뭐에 질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뭘 질투하세요? 저는 뭔가 저보다 뭔가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뭔가 잘 되고 잘하는 결과가 사람들, 좋고 막. 네, 그런 사람들 어릴 때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저는 약간 노력파였었거든요. 저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노력하셨어요. 네, 그래서 엉덩이 힘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거 우리 너무 똑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나오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노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좋은 건지 되게 결과는 좋아요. 결과가 저보다 좋아요. 억울하죠. 네. 저도 대학교 때 그런 경험이 정말 많았는데 네. 우리 때는 데모가 많았어요. 제가 87학번이니까. 네네. 네, 근데
나가서 계속 인제 열심히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외쳤던 그녀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막 정리해서 주면 음. 그녀들은 1 등을 해서 전체 장학금을 받아요. 근데 자료를 정리해서 몇 번을 받던 저는 네. 항상 3-4 등으로 밀려 있고 이게 인제 음. 장학금이 오가는 상황인데 그쵸.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아. 그냥 뭐 1 등 안 해도 돼.' 네. 예. 아 그런 부분에서는 또 통하네요. 그래서 이게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잖아요. 그쵸. 쟤는 예. 어떤 재능을 타고났길래 공부를 안 하는데도 저렇게 잘 볼까 시험을? 약간 맞아요. 그거는 특히 더 리듬 체조할 때 더 많았는데요. 아. 제가 81 킬로 나갔거든요. 네네. 예. 근데 정말 가시처럼 정말 이렇게 나무젓가락 같은 아이들이 나와서 톡. 힘차게 에이. 잘 움직이면 네. '쟤는 어떤 복을 타고났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10대 때 음. 질투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은 인제 많이 포기하고 네. '그래 뭐 이렇게 생기는 것도 의미 있어.' 어떤 자기 위로 쪽으로 예 가게 되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 온전히 내 자신을 좀 사랑해 보자.'라는 쪽으로 가니까 시기 질투 그게 뭔데 약간 그거 할 시간 없는 그런 어. 삶이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네. 이거를 인제 프로이트의 의자에서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프로이트 의자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신적으로 이거를 잘 풀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보니까요. 위로가 확 되는 첫 줄이 나왔습니다. 시기심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에도 있고 다 있겠지는 하지만 네. 모든 언어권에 있대요. 아 다 모든 예. 인류한테 있다. 그렇죠. 모든 인류한테 있다. 그쵸. 그러니까 아. 모든 문화권에 그러니까 사회가 만들어지면 네. 이 시기심이라는 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도 약간 이런 때가 있었는데요. 이게 인제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떤 배우가 수억 원을 받거나 개그맨이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웃겨 주고 나서 거액을 받았다 뭐 이런 게 인제 아. 뉴스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 너무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냐. 네. 네. 근데 저도 약간 그랬던 게 제가 네. 이거 정말 몇 장 준비하는데 한 80장을 기본으로 해서 1회당 네. 80장을 준비하고 보통 한 4-5 페이지를 써머리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받는 출연료를 이제 이게 '난 뭐가 부족하지?' 아니 아. 저분도 노력은 했겠지만 '나도 하는데.'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시기심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럼 하면 안 되겠네.' 약간. 네. 그리고 인제 두 번째는 미국의 저술가 해럴드 코핀이라는 분은 타인이 가진 것을 세는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은 돈도 많지. 저 사람은 아. 외모도 있지. 저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이렇게 하는 게 시기 네. 질투심의 베이스래요. 오.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막 '쟤는 몇 등이잖아. 얘는 몇 등이잖아. 나는 왜 몇 등이야.' 이거 하지 말라는 그러면 인제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정신분석에서 보면요. 이 질투심은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질투심 때문에 내가 나를 발전시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나를 주저앉게 하는 힘이기도 한데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 수아미 라마께서도 감정은 이성과 생각과 지성과 지혜를 이길 만큼 아주 거대한 힘을 갖고 있다. 근데 그중에서 몇 가지 아주 큰 힘이다 하는 것 중에 화도 들어가지만 분노와 함께 이 네. 질투가 들어가요. 질투 빠질 그래- 수가 없네요. 어떻게 네, 하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힘을 네.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삶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비교함으로써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 비교하면서 감정이 일어날 때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탁월함, 우월함 이거를 이제 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로 걔 그백 있잖아. 예뻐졌더라 이러면 아니 뭐 어디 갔다 왔나 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대. 너 몰랐니? 이번엔 정말 쉬웠대. 작년에는 1명 뽑았대는데 이번에 10명 뽑았대. 제가 이렇게 대사를 술술 외우는 건 저도 해봤다는 거죠. 이러면서 네. 이게 정말 안 좋은 게요. 네. 평준화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향 평준화 시키면서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나 자기 노력- 위한. 맞아요. 자기 위안이요. 그래서 나 더 노력해야 돼 하는 어떤 열심히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원래 그 수준인데 어쩌다 보니 운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 맞아. 운이 좋고 얻어 걸렸잖아. 원래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거는 음. 질투와 시샘은 전 세계 곳곳에 무한하게, 무한대로 그 대상이 펼쳐져 있다. 그게 돈도 될 수 있고 젊음도 될 수 있고 아름다움도 되고 외모도 되고 권력, 재능, 지식, 지능, 지혜 하다못해 행운이 많이 따르는 사람에게도 시기 질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건 영역이 네. 광범위하다는 거죠. 모든 영역에. 모든 영역에. 예를 들면 네. 저 같은 경우 그래 맞아 했던 게 저는 이제 음식 조절을 잘하는 분들을 부러워도 하는데 그 부러워하는 걸 넘어서서 그게 질투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게 음식 조절이었는데 네. 그 음식 조절을 잘하면 부러워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시기 질투로 넘어가게 되는 예, 그래서 맞아. 영역이 이게 말도 안 되는 데까지 퍼지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변비가 심한 분들은 이런 경우는 정말 있었는데요. 네. 변비가 심한 네. 분들은 소대변을 잘 배출하시는 분들을 또 질투하기까지 해요. 정말요? 네, 너는 무슨 복에 그렇게 장이 건강하니? 뭐 약간 뭐 치아를 많이 이제 네. 고치러 다니는 분들은 오복이 뭐 치아의 건강이라고 네네. 하는데 넌 복도 많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놓치는 감정 중에 삶 속에 정말 많이 편재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한쪽으로 편향돼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쵸. 확증 편향해 버리는 거죠. 확증 편향. 네, 그쪽으로 빠지면서 네. 균형감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리석다 그냥. 그래서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도 계속 비교를 끊임없이 하게 되고 그게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은 왜 자꾸 비교를 하게 될까요? 서은아나운서님 생각하실 때는 왜 하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뭔가 이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 사이에서 네. 자꾸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네네. 그런 게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정답인데요. 정말요?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네네. 이제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 부분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원시 시대까지 가다 보면 네. 시기 질투가 이제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서로 가족들끼리 막 살해를 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요. 네. 살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나아지기 위한 건 나중에 사회가 안정되기부터서부터고요. 네. 과거에는 살기 위한 방법으로 비교 경쟁하다 보니 거기에서 우위에 있어야지만 음식도 더 많이 갖게 되고 네. 안정적인 자리에 갖게 네. 되니까 그리고 더 많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옆에 둘 수 있으니 그게 이제 시기 질투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인류학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네. 이 시기 질투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더 섬세하게 이제 조금 이렇게 보면요. 시기심은 보통 물질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한대요. 물질적인 부분. 저도 이거를 오. 찾으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 강박증에도 들어가기 쉬운 그런 감정인데요. 질투심의 경우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대요. 사람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질투는 네. 보통 내 사람 네. 하는 거를 누군가 뺏어가면 어. 그거를 뺏길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질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시기심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해? 일도 잘하고 물건도 좋은 걸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환상을 갖고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에 시기심은 집착과도 연결이 되면서 물질적인 또는 인간관계나 사회에서의 어떤 발전 정도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할 때 시기심이 일어나고요. 네.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질투심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7종 죄에서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는 것 그게 질투다 해서 시기와 질투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을 정도로 이거는 딱 구분할 수가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시기할 만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또
질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상황과 사람이 구분이 되긴 하지만 이게 시기 질투다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가 아침에 우리 산책할까요 들어보니까 이걸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서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예, 팁을 좀 나눠드리자면 그렇게 좀 섬세하게 보면 다른 면이지만 교집합이 있다라고 보면 네. 감정을 조금 더 섬세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시기와 질투심을요. 본인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갉아먹는 우매한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딱 틀을 만들 정도의 그런 내용인데요. 네. 이에 대한 짧은 우화가 있는데 이게 우아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어떤 우화가 있어요. 한 제자가 이제 그 제자가 제자끼리 서로 스승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네. 주무르고 있는 상대방을 보면서 시기를 해서 네. 그 스승의 다리를 가서 부러뜨리면서 스승이 더 아프다고 느끼게 하고 와.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제자죠. 내가 주무르는 다리를 부러뜨렸어? 그럼 나도 하고 상대방의 제가 몇 번을 다시 읽었어요. 이 얘기가 맞나? 정말요? 예, 그런 예도 있고요. 또 한 네. 수행자 같은 경우에 어떤 수행자가 새벽만 되면은 길을 열심히 쓸었는데 네. 사람들이 칭찬하는 걸 보고 자기가 먼저 와서 쓸어야 되는데 원래 했던 그 수행자가 그 길을 깨끗하게 쓸어 놓으니까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는 건수를 놓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 쓸어 놓은 길을 가서 엎드려서 혀를 핥으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칭찬받기를 원했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거 뭐 하는 거야? 라고 비웃고 지나갔다고 하거든요. 네네. 바로 시기 질투라는 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우한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스승의 다리를 부러뜨릴 만큼 네네. 시기와 질투심은 정말 어리석게 네. 만들게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원정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산책할래요. 다음 주 토요일 8시 5분 68번째 산책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희원이었고요. 마지막 곡으로 아이유의 Raindrop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